저기 오늘 여기 기자회견에 와주신 유튜브 기자분들 여러분께 소개를 잠깐 들을게요. 혹시 어느 채널이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광화문 채널 유튜브 오셨고요. 그리고 천창용 TV 썰이. 천창용 TV 썰이 오셨고, 유튜브 미디어 A 채널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애국자들 2로 나가고 있나요? 애국자들 2. 그리고 학인영 방송 지금 조금 자 이렇게 채널 여러 채널에서 이제 방송하고 있고 2024년 4.10 총선 첫 고발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고발이 될 것 같은데 선거 문제 고발 기자회견입니다. 잠시 뒤에 카메라 세팅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기다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선거 정의를 되찾고자 원하는 클린 선거 시민회 행동 회원들 외에 자유시민들, 우리 정말 이 선거 정의를 되찾기를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시민들과 단체와 회원들입니다. 됐어요? 제가 이승수 변호사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할까요? 제가 할게요. 자, 지금부터 2024년 총선 선거 문제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으로 국민 의례를 대신하겠습니다. 애국가 1절을 함께 다 같이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동해물과 대한 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장하세. 국회의원의 가운데로 오십시오. 야, 이거 뭐 일제때 독립운동 하는 것보다 더 쉽더니. 해보신 듯. 클린 선거 시민행동 상임 대표이신 유성수 변호사님 고발 발췌 취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클린 선거 시민행동 유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선거 때마다 이렇게 매번 나와서 네네.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시비가 있다, 이렇게 언론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부정선거가 있는 것이고, 이 부정선거를 계속 덮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수많은 부정이 있었다.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정치권이 덮고, 언론이 덮고, 그리고 또 수많은 수사기관이 덮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있었던 기왕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마도 부정선거가 만약에 밝혀지면은요, 밝혀졌죠. 이게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왜 부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올 겁니다. 지금 모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벌어진 사실이죠. 이미 벌어진 사실, 팩트가 존재합니다. 수많은 공산주의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을 갖다가 부정하지는 못하고 이미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민주화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사실 위선, 그리고 역사의 왜곡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선거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될까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권력자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정선거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조차도 피해자의 자격에 있는 자들조차도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나서서 중앙선관위와 대한민국의 잘못된 선거를 옹호하기에 바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인천 미추홀구에서 이번에 남영희 후보 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투표함이 3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투표함 3통이 없어졌다. 그런데 남영희는 이제 와서는 앞장서서 부정선거는 아니다. 그런데 3통은 없어졌다. 이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3통이 없어진 사실, 이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데 3통이 없어져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은 부정선거는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모두 다 한 통속이 돼서 똘똘 뭉쳐서 우리는 선거 제도라고 위장된 이 틀 안에서 계속해서 해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 부정선거 문제로 어떤 정당, 어떠한 정치 세력이 피해를 입었는지를 우리가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의 투표권을 상실하고 우리의 투표권이 그 행사 결과가 바로 조작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로 우리의 주권 행사, 바로 선거권, 투표권의 행사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부정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에 누가 정치 세력으로 희생당했는지를 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작 이 선거에 있어서의 당사자라고 주장해오고 그렇게 잘났다고 얘기하던 자들은 모두 다 입을 닫고 있습니다. 왜? 이 잘못된 경쟁판, 잘못된 선거판에서 계속해서 이 잘못된 법리 하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은 누구냐? 바로 국민입니다. 바로 국민의 투표권, 국민의 선거권이 희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섰지만 또 이번에 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자리에 설 것입니다. 왜? 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투표권, 우리의 선거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바로 고발을 합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남영희가 진실되고 그리고 또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황당한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선거투명성 검증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검증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영희가 이야기하고 있죠. 부정선거는 아니지만 하자가 있었다. 하자가 부정선거라고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하자가 과실이고 과실이 고의고 바로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그냥 하자다,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총선 투명성 검증단이라는 것을 민주당에서 손수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마저도 안 하죠. 국민의힘은 그마저도 생쇼라도 안 한다. 그냥 앞으로 있을 선거의 잘못된 점 우리가 거기에 편승해서 한 자리 해먹겠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힘의 현 주소입니다. 자, 이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뿐이죠. 우리가 이들에게 해달라고 읍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 투표권을 이들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말로 몇 년간을 우리가 달래왔고요. 좋은 말로 제발 좀 수사 좀 해라. 제발 좀 앞장서서 밝혀달라. 이들은 이번에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밥그릇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밥그릇을 남한테 지켜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공연불에 그칠 가능성이 큰 거죠. 우리는, 그리고 또 우리 애국 시민들은, 그리고 또 자유시민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은 이자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외치고, 우리가 계속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발하고 수사를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본인들이 부정선거에 공범이거나 공모자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익에 편승하는 자로서 이 문제를 침묵해온 그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거룩한 움직임, 우리의 신성한 움직임, 우리 스스로의 우리 투표권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으로서 오늘도 고발을 합니다. 고발인은 클린선거 시민행동이고요. 먼저 이 투표함 3개가 사라지고 이것을 14시간 뒤에야 찾았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추월 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합니다. 그 밑에서 실무를 담당한 사무국장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CCTV로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CCTV가 없다면 바로 이들에 대해서 증거인멸로서 또다시 고발합니다. 자, 투표함을 14시간 만에 찾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실이 아니냐? 자, 14시간 동안 찾아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투표함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 주장에 따르더라도 24시간 CCTV로 철저히 감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당 후보자의 참관인들이 입회해서 개표 장소로 안전하게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14시간 동안 찾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14시간 동안 바로 누군가가 숨겼다는 얘기죠. 적어도.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것을 14시간 만에 찾아서 가져왔다면 그것은 가짜 투표함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 은닉죄 그리고 가짜 투표를 바로 개표의 현황에 산입시킨 바로 투표 증감죄로 오늘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 고발에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남영희는 발표했어요. 남영희는 아차 싶은 거죠. 그리고 부정선거는 아니다라고 오히려 본인이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 싹 닫았어요. 몇 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입 닫고 오히려 우리들과 거리두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투표권을 지켜야 됩니다. 자, 오늘 부정선거 바로 이 문제로 밝혀져야만 한다. 만약에 수사기관이 이 고발을 받고도 민주당의 총선 투명성 검증단이라고 하는 유령기구 아닙니까? 수사권도 없는 기구죠. 이 기구보다 민주당의 이 총선 투명성 검증단이라고 하는 유령 기구보다도 못 미치는 결론을 낸다면 바로 부정선거 공범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으로서의 자질도 없고요. 윤리도 없고 책임의식도 없다. 바로 범죄자라고 자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발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이름으로 바로 수사기관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많은 애국 시민들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몇 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기왕에 밝혀진 부정선거의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노해왔던 것처럼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호는 기자회견이라서 구호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은 제가 클린선거 시민행동 고발인입니다. 고발인 자격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총선의 정체는 선거 범죄였습니다. 명확하게 선거 범죄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범죄였습니다. 저희는 이 선거 범죄의 범위를 중앙선관위와 그 하수인들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 그리고 판사와 검사들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2024년 총선 무효표가 130만 표라고 합니다. 무효표의 정체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잔여 투표지입니다. 개표소에
선관위원들이 끌고 들어갔던 자녀 투표지,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입니다. 물론 무효표 가운데 우리 시민들이 실수로 찍은 무효표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무효표는 백지표는 실제로는 선거를 범죄를 조작을 해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 숫자를 메꾸기 위해서 무효표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표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도 대전의 노선관위에서 실제 영상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투표록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와 투표지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숫자를 메꾸기 위해서 자녀 투표지를 헤아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1000명이 투표하면 1010표가 나오는 희한한 선거를 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3003동에서는 10표가 더 나왔죠. 중앙선관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조작선거, 범죄선거가 발각되는 것인데 투표지가 남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표를 가짜표를 집어넣을 때 그들이 부풀려진 선거인수에다가 가짜표를 더 집어넣었을 때 나누면 안 되니까 오히려 모자라게 넣었습니다. 모자라게 넣었는데 그게 한 자리 숫자, 10자리 숫자 이내면 한 자리 숫자 이내면 그나마 그들이 이것은 선관위 투표인들이 투표하지 않고 그냥 갔기 때문이다. 투표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라고 변명을 해둘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지가 투표를 하지 않고 투표지를 가져간 투표인이 100명이다 200명이다 그렇게 되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표 중간에라도 100표 200표가 모자라면 가져옵니다. 아주 무효표 자녀 투표지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몰래 메꿔버립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 선거의 실체입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봤고 그리고 시민들의 제보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한 표, 두 표 남은 것을 계속 고발하니까 왜 선거가 10명이 투표를 했는데 왜 11표가 남느냐 11표가 되느냐 왜 한 표가 남느냐 10명이 투표했는데 왜 12표가 남아있느냐라고 고발을 하니까 올해 2024년 총선에서는 대표장에서 온갖을 받아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위원들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한두 표 남은 거죠. 남은 표를 몰래 가지고 나가서 파기한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표를 맞춘 거죠. 우리 시민들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부정선거다라는 범죄 사실은 이미 수년간의 경험치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를 가로막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는 판사들입니다. 선관위원장입니다. 자신들의 지난 선거 범죄를 자신들의 범죄 행각을 들키면 모두 무소리 그들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판사 선후배들이 서로 돕고 서로 덮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프로야구에서도 이 심판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스트라이크를 볼로 걸었다고 거짓말을 하려다가 생짜배기로 들켰습니다. 지금 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판사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판사들은 서로 동문들입니다. 선배 후배입니다. 이 개같은 서름의 관계가 양심을 가로막고 국민의 삶을 빼앗고 대한민국의 집합질서를 빼앗고 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선거 범죄의 정체면은 이 판사범들이
선관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번 4.10 총선 의원 과천 개표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투표함이 봉인지가 훼손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무려 1시간 9시 반이나 돼서 들어왔습니다. 개표가 시작한 지 한참이 지나서 10시 가까이 그 투표함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봉인지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투표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투표 관련 서류를 투표 사본이 가지고 오지 않았다. 거짓말입니다. 투표함을 열고 가짜표를 집어넣었는데 분명히 봉인지가 양쪽에 훼손되어 있는데 깜빡하고 고쳐 쓰지를 못했던 거죠. 투표록을 고쳐 쓰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제출하려니까 이상하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밖에 나가서 고쳐 쓰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투표함은 1시간 반 이상 체포되어 있었습니다. 의원 경찰서장 그리고 경찰관들의 폴리스 라인에 갇혀 있었습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1시간 반 동안 그 투표함은 폴리스 라인에 경찰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투표함을 누가 가져가서 투표했을까요? 과천 의원 선관위 위원장입니다. 판사라는 작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투표함이 봉인지가 훼손되어 있는 이런 상태의 투표함을 가져와서 투표해버렸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봉인지가 훼손되어 있는 이런 개항된 투표지는 통 전체가 무료인데 통 전체가 무료가 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깜짝 놀라기 때문에 투표함 전체가 무료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표함을 가져와서 강제로 개봉해버렸습니다. 아무런 문제없다. 그렇게 해서 개표해버렸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선거범죄의 실체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관위를 믿어라. 봉인지로 철저하게 봉인한다. 예, 철저하게 봉인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똑똑히 목격하실 겁니다. 봉인지 확인 절차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인지는 알바가 뽑습니다. 알바가 보지도 않고 아주 그냥 보지도 않고 알바가 봉인지를 그냥 가볍게 뜯어냅니다. 뜯어낸다고 어떻게 하냐면 쓰레기통에 쳐버립니다. 그런 봉인지가 왜 필요합니까? 확인 절차가 없는 봉인지가 왜 필요합니까? 심지어 그 봉인지는 까만색으로 중앙선관위의 속마음만큼 까만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봉인지에 쌓이는 글자 색도 까만 편이었습니다. 이런 봉인지는 뭐하는 봉인지였을까요? 결국은 양심 있는 시민들의 양심을 봉인하는 우리 시민들의 자유를 봉인하는 우리 시민의 진실을 봉인하는 그런 추악한 봉인지였던 것입니다. 4.10 총선 개막장이었죠. 점점 개막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범죄자들이 누굽니까? 방선장을 만든 그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자유시민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범죄 선거로는 그 누구도 공직자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 누구도 공직자로 인정할 수 없다. 저는 상고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상고 대선도 지독한 선거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고 대통령 선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선거 범죄로 대통령이 되는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노예 같은 생각으로
권력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범죄 선거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범죄 선거다. 이 선거는 범죄다라고 확신한다면 범죄로 당선된 자들을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선거 범죄를 반드시 끌어내기 위해서는 비인정이 문제입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선거 범죄자들을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선거 범죄가 종식되는 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는 날, 우리 자유 시민들의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국회의원이 될 것이고 이 나라의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선거 범죄를 종식시켜야 됩니다. 종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무엇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국회의원을 탄핵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선거 범죄에 탄핵 절차가 있습니다. 선거 무효만 있습니다. 선거 범죄는 선거 무효로 봤어야 됩니다. 우리 자유시민들이 선거 무효를 이뤄내는 날, 대한민국은 제2의 건국을 할 것이고 이 나라는 자유와 진실과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선거 범죄 한순간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선거 범죄를 저지르는 그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를 해결하는 그 문제를 고치는 데에는 우리 시민들의 깨끗한 양심과 우리 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한숨과 그리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피코지 도둑놈들, 피코지 인터넷들하고 불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더러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악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유시민들의 숙명입니다. 이 숙명을 거부하지 마시고 우리 자유시민들이 선거쟁이를 벗어날 때까지 눈물과 땀과 한숨과 그 시간을 이겨내시고 반드시 선거 지시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 빼고가지고 지금 마켓가 나눠가지고 많이 좀 건져서 나무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 마켓을 아마 저희 승관이 같은 놈이에요. 조만간 책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사실 마이크 배터리도 없을 정도로 처절하게 투쟁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훨씬 더 힘든 투쟁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더 힘든 투쟁이 되겠지만 우리가 임대점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 작용에 대한 반작용도 있는 것이고 그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게 끝이 다가오고 있다. 이 진실이 밝혀질 그 진실의 문이 열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욱더 이렇게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결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죄송합니다. 이제 다음에 배터리를 추가해드리고 중간이 차단하고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자유시민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 시청해주시는 각 유튜브 채널로 시청해주시는 우리 자유시민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투표권을 지키러 나왔지만 또 앞장서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떠한
기대를 걸고 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지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네, 믿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발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네. 오늘 고발이 시작입니다. 네, 진실의 해석판을 선물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밤새